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매스컴에서는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세계 재패를 하는 듯한 기사 제목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폭발적 증가로 그에 필요한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했고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차전지들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였으며 심심치 않게 대규모 수주 소식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인 지난 10월에는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K배터리의 위기 혹은 암초를 만났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 중심에는 중국의 LFP 배터리라는 키워드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모르게 무슨 비밀스러운 일들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일이 터진 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대체 무슨 일이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크 트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2차 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배터리 셀 하나가 있습니다. 메탈로 만들어진 케이스를 제거하면 그 내부에는 몇 겹의 필름이 돌돌 말려있는 롤과 전액이라고 불리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롤 형태의 필름은 양극재가 코팅된 알루미늄 포일, 음극재가 코팅된 구리 포일, 그리고 양극과 음극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리튬이온은 자유롭게 투과시킬 수 있는 다공성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의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양극재에 채워져 있으며 이 상태의 리튬이온은 매우 안정한 상태, 즉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양극재에 있던 리튬이온은 그래파이트로 구성된 음극재로 이동하며 음극재 속의 리튬이온은 리튬이온보다는 반응성이 높은 리튬 금속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극재 속의 리튬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 즉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중국의 LFP 배터리는 리튬과 철, 그리고 인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입니다. 음극과 분리막 등은 거의 동일하지만 양극재의 조성이 다르며 최근에는 배터리 셀의 모양과 셀들을 모아서 대용량 팩을 만드는 방식에 차별화를 준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사용하던 NCM이나 NCA로 이루어진 양극재에 비하여 안정성이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LFP 양극재를 사용하고 긴 칼날같이 얇고 긴 모양으로 제작된 전지를 못으로 관통시킬 때 기존의 NCM이나 NCA 양극재와는 달리 폭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온도 상승도 매우 미미한 실험 결과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 이 배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의 리튬을 저장하는 양극재가 안정성에 과연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주게 될까요? 이유는 조성에 있습니다. NCM과 NCA 계열의 양극재의 조성은 주로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금속과 산소가 서로 결합된 형태의 물질입니다. 반면 LFP는 산소 대신에 포스페이트라는 산소 원자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철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두 종류의 차이는 온도를 올렸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의 NCM이나 NCA 계열의 물질에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200도 근처에서 분해가 시작되며 산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반면 LFP로 구성된 양극재는 가스 발생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것이 LFP 양극재의 안정성의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어떤 물질이 발화하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기 플락스 속에 수소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열하여 온도를 올리면 수소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소 가스와 산소 가스가 같이 존재할 경우 플라스크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물을 만들면서 반응열로 인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산소는 많은 발화와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유사한 이유로 고온에 노출된 충전 상태의 양극재가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배터리 폭발에 악역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내부에는 유기 솔벤트와 유사한 전해,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분리막, 그리고 탄소 덩어리인 음극재가 공존하므로 일단 발화가 시작되면 온도가 치솟으며 주위의 배터리 셀들의 온도가 따라 올라가게 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LFP 양극재의 경우 고온에서도 산소 발생량이 극히 낮아 발화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LFP를 사용하는 배터리의 안정성에 관련된 1차 원인입니다.
그러나 LFP 양극재는 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LFP를 양극재로 사용할 경우 NCM이나 NCA에 비하여 사용 전압이 낮기 때문이며, 또한 LFP 양극재로 구성된 양극은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리튬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무게 혹은 동일한 부피의 배터리 셀을 제작할 경우 LFP 양극재를 사용한 배터리는 NCM을 사용한 양극재에 비하여 약 30%가량 용량이 낮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LFP 대신 NCM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업체들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는 수백에서 천여 개의 셀들을 모아서 마듈을 만들고 다시 2개에서 4개에 가까운 마듈들을 묶어서 팩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셀을 2단계로 포장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의 셀에서의 발화가 다른 모든 셀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안되고 모든 전기차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수많은 연결 부위가 필요하며 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머듈 및 구조물 그리고 케이블 등이 부수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높아져서 팩의 부피와 무게가 배터리 셀들만의 부피와 무게에 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이 채택한 방식은 배터리 셀을 길고 얇게 제작하면서 외부 재질을 강성이 뛰어난 재질로 만들며 머듈 제작을 따로 하지 않고 셀을 팩에 직접 삽입하였습니다. 셀 자체를 외부 충격에 강한 구조로 만들면서 동일한 용량을 만들기 위하여 팩의 부피와 무게 그리고 필요 부품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 방식은 배터리 셀을 여러 개 모아서 모듈을 제작하고 모듈들을 다시 모아서 팩을 제작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중국 방식은 모듈을 제거해서 셀들을 팩에 직접 넣는 이른바 셀-투-팩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획기적인데요. NCM과 다르게 철을 사용함으로써 양극재의 재료비를 낮출 수 있었고 모듈을 구성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대용량 셀을 모듈 없이 직접 팩과 결합시켜 공간의 효율성과 부품값을 대폭 내림으로써 전체 가격을 기존 NCM을 사용한 배터리 팩에 비하여 최대 30%까지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진영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매스컴에 따르면 NCA를 사용하는 일본의 파나소닉은 LFP 배터리에 관심 없다는 입장이고 LG, SK, 삼성은 LFP나 다른 종류의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